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국민 7명 중에 1명이 노령인, 고령인, 노인사회,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이 노인분들께서 암보다 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질병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치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걱정되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고령사회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치매를 어떻게 해야 잘 대비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보험사에서도 앞다퉈 좋은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영 전문가께서 이 치매준비법, 치매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A사의 소중한 통합종신보험 증권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이렇게 증권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뀝니다. 확인하시고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치매 준비법, 치매를 준비하는 방법 박주영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암 환자 수보다도 더 많은 최근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치매.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또 치매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치매 간병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장수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치매에는 걸리고 싶지 않고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을 텐데요. 치매 환자가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요. 노인 10% 이상이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하죠. 굉장히 심각한데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치매 환자가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부터는요. 상당히 모든 분들이 치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치매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단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파킨슨 병이죠. 신경세포가 노화돼서 손상되고 소멸되는 이것이 바로 파킨슨 치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서 치매는 혈관성 치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중풍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돼서 뇌 조직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인데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이런 뇌 손상을 겪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치매가 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죠. 60, 70, 80, 90 장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치매 가운데서 알츠하이머가 바로 71%를 넘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 아마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장수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준비하는 것이 대안인데요. 성별과 연령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봤더니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요. 여성은 원래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더 장수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치매 발병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연령별로 봤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치매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평균은요, 65세 정도부터 치매가 급격히 발병하기 시작하고요, 70세가 되면은 약 12%가 넘게 되고요, 75세가 23%를 넘게 되죠. 그런데 80세 이상이 되면은요, 54.2%입니다. 노인 인구 중에서 80세 이상부터 정말로 많은 치매가 발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치매들이 발병하고 있는데 간병은 누가 하고 도대체 간병비는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보니까 보통 치매는 우리가 초기에는 가족들이 많이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간병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일하는 시간을 대부분 줄인다고 하죠. 치매를 간병하는 데는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죠. 그래서 온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알바로 전환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간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경제적인 거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담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통 좀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비용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현금이나 이런 걸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남길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재력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고스란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고통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치매 환자가 진단을 받은 이후에 생존 기간이 있는데요. 약 12.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년 이상 그리고 13년 정도 평균적으로 생존을 한다고 하니 이 기간 동안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까? 연간 2,054만 원, 약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면 월 평균 거의 약 2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비용을 다 100%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치매 국가 책임제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인지검사를 한다거나 MRI를 찍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비용까지 완전하게 다 비용을 대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평균 진료비와 평균 생존을 감안한다면 5년 동안 생존한다 그러면 약 1억 270만 원, 1억이라는 비용을 소요해야 되고요. 만약에 치매 발병 후 10년을 생존한다라고 하면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연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런 돈을 현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는요.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고 치매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장기 요양보험, 간병보험은요. 요양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1등급이 가장 중증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약 50여 개가 넘는 항목을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실제로 받기가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어떨까요? 치매는 CDR 척도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요. 점수가 0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점부터는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문의, 치매 관련 전문의가 점수를 매겨주면 그대로 지급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대한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CDR 척도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활 속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건망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건망증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그 또한 뇌가 노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치매로 발전하는 초기 증상이지만 CDR 0점에서 0.5는 치매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경증부터죠. 경증과 중증도, 중증을 볼 텐데요. 경증 같은 경우는 기억 상실이 오거나 혼란이 오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점차 심해져서 좀 정상인들이 보기에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경증 치매인데요. 이때부터 사실은 보호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증도는 조금 더 심화돼서 진행이 좀 더 된 것인데요.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성격이 좀 난폭해진다거나 좀 이런 증상이 쉽게 눈으로 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간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중증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CDR 척도 2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중증 치매인데요. 이런 경우는 전문 간병인을 모셔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전문 기관으로 의뢰해서 보통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 기관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고요. 정상적인 삶을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상태가 될 텐데요. 의사소통도 당연히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이제 중증 치매라는 진단, CDR 척도 3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도, 중증까지를 모두 보장하는 이런 보장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가볍게 시작되는 경증과 중증도에서는요, 보통 진단자금으로 일시금 300, 그리고 중증도에는 500. 그래서 경증과 중증까지 같이 이렇게 진단자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가장 보고자 하는 것은 중증 치매죠. 중증 치매는 CDR 척도 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금 2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납입을 내던 것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활자금이 지급이 되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족이 하기가 굉장히 벅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 생활자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15년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0회 지급입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냐면 2억입니다. 2억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평균 생존이 12.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최대 2억 원을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중증 치매 진단 시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15년간 1억 8천 해서 합이 2억이죠. 그런데 최소가 있습니다. 최소를 보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시금 2천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3년간. 3년이면 3,600만이죠. 3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만약에 치매 발병하고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만 받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3년간은 확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합이 5,600만 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증 치매가 발병했었을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2억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무해지라는 것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만 해약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30% 정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해 주는 건데요. 40세 기준으로 보면 4만 원이고요. 여성은 36,000원입니다. 그래서 4만 원에서 60세까지는 7만 원. 가능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신데요. 3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억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험료는 뭐 3, 4만 원, 5만 원 알겠는데 얼마나 낼까요? 자, 40세 기준으로 월 4만 800원인데요. 972만 원으로 얼마 받는다고요? 2억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2억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40대에서 60대까지 보니까 보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를 가지고 2억을 보장받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500까지, 그러니까 1,000만 원대를 가지고 2억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나이가 들어서 보험은 필요한데 좀 부담스럽겠다라고 하시면 반으로 딱 잘라서 1억을 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보장하면 남자 2만 원대, 40세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60세도 3만 원이죠. 이 3만 원대로 가능하시고요. 여성은 40세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원대를 가지고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1억과 2억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무지하게 힘든 일이지만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1억, 2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총 낸 돈도 보시면요. 1억 보장을 받는데 40세는 약 480만 원,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억이라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0에서 800만 원대면 1억 보장 받을 수 있으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0만 원에서 700만 원대면 충분히 1억을 보장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비갱신입니다. 20년 납 비갱신. 네, 비갱신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압과 당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당뇨, 고혈압, 암도 제가 가능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을 좀 생생하게 보면요.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이나 인지상실, 즉 치매가 걸리지 않았거나 뇌졸중 이런 것만 아니라면, 뇌에 대한 손상만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갖고 있는 소소한 질병들은 부담 없이, 걱정 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단 하나 주의할 것은요, 인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입니다. 여기에서는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험 가입이 어려우시고요. 그 외에 공황장애든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 이 부분 이외에는요, 어떠한 질병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치료 중이거나 네, 그런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주 건강할 것 같다. 나는 건강하게 살 자신 있다. 라고 하신 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제가 53,200원 2억을 보장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이거 무해지환급형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만약에 20년 시점에 가서 총 납입 보험료가 1,740만 원입니다. 1,740만 원을 가지고 2억을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보니까 내가 건강해. 만약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 건강하다. 그러면 이 쌓인 돈을 가지고요.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보장성 보험인데요. 예정이율 연복리 2.75% 복리로 굴려주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적립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가 안 걸리면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수시대에 대비해서 치매보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해지환급형, 납입하는 동안에 해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저렴한 보험료를 소개했고요. 만기는 90세까지고요. 납입기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좀 길게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0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요. 1억까지 보장 가입하시겠습니다. 보험료는 3만 원 정도 되겠죠? 3만 원대. 그리고 월납과 연납이 되시고요. 이 치매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 1년 후에 보장된다는 거죠. 시중에 지금 많은 치매보험들이 있을 텐데요. 중증 치매만 보장한다거나 2년이 지나야 보장한다거나 이런 단서 조건이 있지만 이 상품은요. 네,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바로 보장이 된다는 거. 네,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주고요. 예정일로 복리로 굴려준다는 거. 그리고 치매가 되면은 인지장애가 오기 때문에요. 가족이나 즉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서 지정 청구인을 대리로 지정해놓고 가입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은 장수시대 대비해서 피할 수 없는 장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치매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뇌혈관이나 이런 것, 또 당뇨 같은 부분은 치매랑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암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치매, 이 치매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망설이시고 연락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 분석은 김성군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예, 아나운서님, 네.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가장 중요한 거요. 혹시라도 제가 큰 병에 걸리게 됐을 때 금전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요. 거기에 저는 초점을 좀 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보험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실 거겠죠. 네네. 저희가 그 보험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볼 게 이제 생명보험을 통해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신 그 아드님의 그 보험을 준비하신 거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은 그 A사의 그 소중한 통합 종신보험이고요. 2017년 작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 보험료는 한 19만 9천 원, 한 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8년생이니까 현재 한 20살이 되신 거시네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좀 계세요. 근데 사실은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요, 해약을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료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저렴한 보험료가 좋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무해지 환급형이랑 또 저해지 환급형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보험이냐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보험사에서 소비자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나중에 소비자한테 보험금으로 되돌려주는 구조로 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입장에서 뭐 저해지라든가 무해지라든가 이렇게 내가 그 받는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만큼은 좀 그 받은 보험료로 그 안정적인 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해지로 하면서 해지 환급금이 덜 나감으로써 이 보험료를 훨씬 더 유용하게 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 하에 소비자한테 그렇게 유용하게 돌려드리는 것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무해지나 저해지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혹시 보험에 가입을 하신다고, 특히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해지 내지는 저해지를 가입을 하시는 거로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해지 환급형으로 아주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하셨던 여기 사망시 상속인으로 지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프라자에 가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싸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증빙을, 상속인이라는 증빙을 다 갖춰야지만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인을 좀 지정해 놓으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 상속인은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혹시 그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 청구나 받을 수 있을 때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담보 내용을 제가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담보가 주기하고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시간경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더 특별하게 그 일반적인 거는 말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을 하면 나가는 그런 어떠한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월 납입보험료 12만 8,700원이 돼 있고요.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에 대한 가성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12만 8,700원이라는 돈을 20년 동안 납입을 할 경우에 그 약 납입 보험료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선취자선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최원장 아나운서, 이렇게 3천만 원을 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한다면 수익률이 300%가 넘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이분이 피보험자가 현재 나이가 20살이에요. 예. 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종신보험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생존 보장에 대한 어떤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장을 다 하신 다음에 이런 그 사망보험금은 조금 더 어릴 때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선취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반드시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CI 두 번 보장 특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소중한 통합 종신보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CI 두 번 보장 특약이 또 있네요. 아, 이 보험이 그 담보 내용만 보시고 이런 소중한 통합 종신보험이 이건 CI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거는 그 통합 종신보험 안에, 일반적인 종신보험 안에 이 CI에 대한 특약을 넣어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은 정확히 말해서 그 CI 보험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CI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50%형 50%형 또는 80%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대한 질병이 걸리면 뭐 1억 1천만 원에 50%형 5,500만 원, 또 80%면 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 CI 두 번 보장 특약에 대한 금액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CI 두 번 보장 특약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CI가 발생을 하면 각각 3천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첫 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 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 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대한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중대암에 걸린데 또 다른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암 암에 걸리시고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심계 또 뭐 중대한 수술 화상 뭐 이렇게 돼야지만 다른 그룹에 돼야 된다는 건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사망보험금인데요. 첫 번째 CI가 된 후 두 번째 CI가 만약 발생하고 안 하고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주계약 보험료에 얹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I 보험이 그 첫 번째 CI가 발생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CI가 가셔다가 두 번째 CI가 발생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결국 주보험료 1억 1천만 원에 이 보험 3천만 원 더해서 1억 4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질병을 보니까 이 소액 질병 추가 특약이, 그러니까 그냥 질병 특약이 아니라 앞에 소액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그 피보험자가 보장 기간에는 소액 치료비 관련 암 또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진단 확정 받으면 지급을 한다라고 해서 각각에 대한 거 이렇게 그 지급되는 금액이 나왔는데 소액 치료비 암은 도대체 뭐냐? 이걸 또 제가 그 약관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소액 치료비 암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장 전막내암,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초기 악성 흑색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새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이 보험이 좀 아쉬운 게 이게 그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이 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게 좀 부족하구나, 좀 범위가 좁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대장 전막내암 또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똑같이 암에 걸렸을 때 똑같이 내가 만약 3천만 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내가 지급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소액 치료비 암으로 해서 300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고 좀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셨을 때 또 금액이 나가는데 일반 수술이 아니라 조혈모라든가 관상도매 성형외과나 양성뇌정량 이런 수술을 받으실 때 각각 해당되는 금액이 나간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재해보장 특약인데 이것도 또 앞에 보시면 특정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가능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특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약관을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특정 재해보상은 보험기간 중 외모 특정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외모 특정은 무엇이냐? 그 약관을 봤더니 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머리, 목 등의 상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위에 이상으로 재해로 인하여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때 회당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네네. 또 재해를 원인으로 해서 골절을 당했을 때도 회당 20만 원이 나간다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특정 재해 보장 중에서 이런 그 외모 특정 상해보다는 그 밑에 그 재해를 원인으로 골절이 이게 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보험을 쭉 봤을 때 일단 2대 진단이 일단 뇌출혈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고 또 특히 또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뇌질환, 심과 뇌질환에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고 제가 또 말씀을 아까 드렸던 암 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그 일반암으로 좀 범위가 좀 큰 대로 좀 보완하시는 게 좀 좋을 듯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모든 특약이 80세로 돼 있습니다. 예. 이런 80세는 우리가 오늘 박주영 전문가님이 치매도 말씀하셨지만 80세 이상은 무조건 사신다고 보시고요. 일단 100세 세대를 위해서 일단 보장들은 100세까지에 대한 그 담보로 조금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듭니다. 또 장점으로는 일찍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보험료 대비 높은 선취자산인 사망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모든 것은 보장, 현재 생존 보장이 우선입니다. 이런 종신보험과 이렇게 준비하실 때 첫 번째는 보험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좀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런 선취자산을 그러니까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만약에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시거나 이럴 때는 이 생존 보장을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이런 사망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준비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은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특별히 A사의 소중한 통합종신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각의 담보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보완 전략을 짜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돼 있고요. 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자그마한 사업을 좀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처나 아는 분들 통해서 보험 가입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갈 때는 남편 보험만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보험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유지하는 것만 남겨뒀는데 네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 쪽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점검을 한번 제대로 받고 싶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남편분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6세 되셨어요. 56세 되셨고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두 건의 보험을 주셨습니다. 신한생명의 종신보험이랑 롯데 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이거 두 건 있는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분께서 어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건강하신 편이세요? 혹시 자녀분들도 있으세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1딸이하고 고3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저희 김혜자 전문가께서 지금 함께 들으셨는데요. 아마 증권 분석 도와주실 예정이고 추가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이 있으시네요. 신한생명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 이게 한 34만 원 정도 한 달에 납입이 되고 계신 거고요.
2012년도에 롯데 손해보험에서 건강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41만 1,000원 정도 지금 보험료 납입을 하십니다. 문의사항 볼까요? 올해 56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건강하신 편이시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 전략 짜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배우자님께서 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네, 지인분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 예, 월 맞아요.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시거든요. 예. 회약하시면서 부담이 어떻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시죠? 혹시 회약하시면서 손해도 많이 보셨을 것 같으신데 좀 많이 안타깝네요. 갱신 같은 것도 좀 많았고, 그래서 납입 기간 다 못 채우고 좀 중간에 그런 좀 손해 본 게 좀 꽤 있었어요. 그러시죠. 이제는 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보험도 잘 선택을 하셔서 이제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생명의 더블플러스 종신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지금 오래전에 가입하시고 유지를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지금 저희 쪽에 더블플러스 종신보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예, 지금 먼저 특약 구성은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으세요. 예, 다행이다. 예, 잘 되어 있으시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나 딱 꼬집으라고 하면 주계약이 조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네, 아까 저희 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암보험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암은 지금 갑상선이나 대장 점막 내암이 일반암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거 혹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일반암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저희 같은 사람은 다도 잘 모르니까 그게 제외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험은 암보험에 갑상선이나 대장 점막 내암이 일반암에서 지금 제외되어서 유사암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배우자님께서 가입하신 그 종신보험의 암 특약은 갑상선이나 대장 점막 내암도 전부 일반암으로 지금 보장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천만 원으로 보장을 받고 계시고요. 지금 암 수술도 1회당 9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보장을 매회 받으시면서 지금 보장을 받고 계시고요. 암 입원 일당도 15만 원 주는 그런 보험, 그런 혜택을 받고 맞아요. 계시는데 요즘은 그런 보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안 하고 거의 남편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프로도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 게 좋다라는 거는 이제 좀 듣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암 진단비가 좀 적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완 대책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보험에 대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무조건 암 절제를 위한 수술은 대부분 한 번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진단비가 기존에 2천만 원과 수술비가 9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보장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하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수술할 때마다 9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그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암보험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입원은 굉장히 보장이 잘 되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수술비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일종에서부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신데 가벼운 일종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지금 배우자님께서는 4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보장을 받고 계시고요. 요즘은 그 수술이 일종은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보장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건 좋은 거네요? 네, 굉장히 보장은 괜찮으십니다. 네. 갑자기 뿌듯해졌어요. 네, 뿌듯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입원 일당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입원 일당도 지금 현재 3만 원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3만 원 보장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보장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입원 일당 이 정도 받으시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수술 보장의 수술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임플란트 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 지금 수술 보장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외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네, 우리 기존 지금 배우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 수술을 할 경우에 6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술에도 해당을 받고 계세요. 그래요? 이거 정말 몰랐어요. 아, 정말 모르셨어요? 그럼 최근에 혹시 뭐 우리 배우자님께서 수술을 하신 적은 있으셨어요? 없는데 임플란트 할 예정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전화 정말. 네, 이거는 해당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성인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진단비 나가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3천만 원씩 보장이 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크게 보장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넓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요즘 흔히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넓혀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뭐 뇌출혈 있으니까 뇌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안 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뇌출혈은 많이 못 보고 뇌경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뇌출혈하고 뇌경색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졌을 때,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 보면 뭐 좀 제한이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뇌경색이나 뇌졸중을 포함한 터지거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막히거나 했을 때 부장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심장 질환 관련된 부분은 이제 허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지금 현재 저희 배우자님께서는 보장이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기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보장이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관련된 부분만 약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는 이쪽 이렇게 건강 쪽으로 많이 신경이 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을 그러니까 허혈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 뇌졸중에 관련된 부분들을 약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다음은 그 롯데손해보험 건강플러스 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보험은 2012년도에 지금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가입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하시고자 이 보험을 가입하셨던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증권을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실손은 의료실비를 가입을 하시긴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료실비가 질병 의료실비만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알고 계셨어요? 좀 창피하긴 한데 크게 막 생각은 안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도 솔직히 가물가물한데 질병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질병의료실비라고 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보장과 통원을 했을 때 약제비 5만 원, 그 병원비에 관련된 25만 원에 대한 보장만 받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상해까지 같이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신데 아마도 이때 당시 혹시 뭐 다치거나 해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셨을까요? 그건 없고, 이제 다쳤을 때, 그거를 이제 보험료 청구해서 어떻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까는, 그렇게 청구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지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쪽에 상담 굉장히 잘 주셨고요. 지금 롯데손해보험 건강플러스 보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 드릴게요. 지금 올 보험료 71,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주 계약은 그러니까 주 보장은 상해 사망에 대한 부분으로 1억 4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경색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1,000만 원 보장 받으시는데 예. 이게 지금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예, 맞아요. 그러시죠? 지금 2012년도에 가입하셔서 지금 보니까는 2번의 갱신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보험료에 대한 인상이 좀 크지 않으셨을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네. 이 갱신 3년 갱신이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여태까지 좀 든 것도 있고 근데 3년마다 갱신되니까 이게 보험료가 그때마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장이 100세까지로 되어 있으시긴 하신데 예. 앞으로 지금 살아갈 날이 살아올 날만큼 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 3년 갱신이다 보니 그 인상에 대한 폭은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하지 맞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병으로 실비만 가입되어 있으신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보험은 정리를 해서 네. 그 성인병 진단비하고 지금 일반 그 뇌혈관 질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부분하고 상해 의료 실비를 포함한 질병 의료 실비를 단독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완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으시거든요. 진짜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뇌경색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랑 그 심장 그거는 뇌혈관 질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보완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예. 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일반암 진단자가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보험이 좀 적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일반암 진단자금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일반암에서 빠진 갑상선이나 대장 점막내암에 대한 유사암도 1,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지금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 허여성 심장 질환도 각각 네. 1,000만 원씩 혜택 받으실 수 있게끔 같이 예. 이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질병에 대한 수술도 이제 작은 수술도 큰 수술도 포함이 있지만 30대 질병이라든지 7대 질병에 대한 보장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도 보장을 넣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관절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공 네. 관절 수술비도 포함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네. 양성 뇌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다들 하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꼭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네. 많죠. 예. 네, 그래서 그 간병인 일당까지 포함을 해서 보험을 지금 보완을 해봤더니 한 달 보험료가 지금 15만 6천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보장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 정도 보장 금액이면 어떠실지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님 보험에 대한 예.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셔서 저희가 특별히 좀 깊이 있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길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또 주말 내내 또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2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